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시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중요한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아무래도 13년 내 최대치로 발표가 됐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약간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CPI 자료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두 다 올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번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교했을 때는 5.4% 가량 급등했고 지난 5월 대비 지난달 대비했을 때도 0.9%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월 기준 상승률 전달 기준 상승률은 최근 한 13년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13개월 기준 상승폭을 본다 할지라도 2008년 8월 5.3%를 찍은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도 이제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신차 시장 또 중고차 시장의 물가가 6월에도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시작된 이 신차 공급의 찰질 때문에 작년부터 또 올해 계속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반대로 이제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죠. 여기에 이제 중고차 회사들이 어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 중고차를 이제 매각을 많이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렌터카까지도 상승을 하는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이제 물가 지수와 물가 상승은 사실 시장을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히려 이번 이제 물가 지표가 앞으로의 어떤 경기 동향과 그런 파악에 어떤 역할을 할지 또는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번 6월 물가 지수 CPI가 시장에 큰 의미를 차지하는 이제 부여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 정부는 이제 현재 물가 상승은 이제 transitory inflation,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의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엄청난 공적 자금이 이제 시장으로 투입해서 겨우 살려놓은 이번 미국의 소비 경기와 동시에 예상을 뛰어넘고 오르는 물가 상승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언제 어떻게 또 그리고 얼마나 정부가 간섭할 것인가는 당분간 이제 시장에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펴주셨다시피 미국의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미국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소비를 해주는 것이 이 미국의 경기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에서는 지금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6월부터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죠. 이 휴가 시즌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번에 발표된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숙박업, 항공기, 항공사 이런 업종들로 휴가 시즌 관련된 지표들이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15%에서 크게는 25%까지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최근 3개월의 CPI 지표를 보여줬던 것처럼 4, 5, 6에 걸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가파르게 이런 가파른 어떤 물가 상승은 아무래도 곧바로 이제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물가 상승에 이제 민감한 저소득층, 중산층 또는 젊은 소비층의 어떤 소비 행태와 또는 규모가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좀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이제 두 가지 소식이 이번 달 또 앞으로 하반기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7월 15일 이번 달 15일부터 자녀가 있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라고 불리는 자녀 세제 혜택이 지급
지급이 시작이 된다는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그동안 많이 정체화되어 있었던 이 세금 환급금이 이번부터 이제 7월부터 많이 빠르게 풀려서 가계에 이제 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00불씩 총 6개월 동안 7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자동 지급이 되어서 아마도 가계 소비에 뭐 크고 작은 영향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JP 몰건에서는 이 차일드 텍스 크레딧이 총 55 빌리언, 하나로 한 60조가 넘겠죠.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다른 보조금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래도 이제 휴가철 또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이후의 시간에 좀 이렇게 소비 위축의 완화를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책을 통해서 소비가 성공적으로 지원이 되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 확대로 조금은 바이러스 상황이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역시도 아무리 접종률이 높다고 해도 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언론과 정부 그리고 CDC에서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위험성과 또 이제 빠른 확산에 대해서 연일 보도도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백신 접종이 한창이었던 지난 6월에 그때 하루 확진자 수가 약 3천 명대로 내려갔다가 지금 7월에 들어서는 28,000~3만 명으로 넘어섰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공포감, 두려움들이 일상 생활 속에 또는 소비 시장에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오히려 지난 4월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이 부스터샷 3차 접종에 대한 시행이 시작되는 것, 시행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이저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2차 접종 후에 6개월 또는 12개월 안에 3차 접종을 하면은 더욱 효과가 좋다라고 발표도 이렇게 하기 했었죠. 근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런 3차 접종이 시작이 되면 여전히 이제 백신 보급이 미비한 3국가 또는 다른 나라들의 백신 보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국제적인 이슈 또는 이제 국제 무역의 제약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걱정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3차 접종이 이스라엘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승인이 됐고 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WHO에서는 부스터샷을 승인을 하게 될 경우 이 백신 격차가 나라 간에 너무 심해지지 않겠냐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향후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